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당신이 몰랐던 바다의 길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을 출발해 저 멀리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지도 위에 직선을 그어보면 1만 킬로미터가 훌쩍 넘는 대장정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건 전문 탐험가나 엄청난 부자들만의 전유물 아니야? 하면서 말할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바닷길의 상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를 즐기려는 부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청년들, 심지어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들까지 평범한 동호인들이 요트를 몰고 대양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결코 만만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채만한 파도와 싸워야 하는 날도 있고 끝없는 고독을 견뎌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길이 이제 불가능이 아닌 준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지중해까지 그 거대한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만나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40년 요트 마스터와 함께 요트 세계 일주의 모든 현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부산 수영한 요트 경기장을 출발해서 저 멀리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까지 세일링 요트로 한국을 떠나 지중해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중동 수에즈로 가느냐, 아니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가느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아시아를 지나 중동,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바로 진입하는 북쪽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기준으로 대형 상선의 경우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약 1만 2천 해리입니다. 운하 통과료는 세일링 요트 40피트 단동형 기준 $달러 1,500불에서 2,500불 정도이며 한화로 약 200만원에서 330만원 정도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지역 통과 시 보험료는 보통 선박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하며 일주일 단위의 항해별 추가 보험료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 현재 요율을 예상해보면 40피트 세일링 요트 기준 약 2억 원 기준으로 평상시 요율 적용 시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나 현재 위험지역 요율 적용 시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되고 현재 최고점인 분쟁 심화 지역으로 30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2026년 현재 후티 반군 공격 및 중동 분쟁 심화로 사실상 항로 통행은 불가하므로 인도양을 건너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올라가는 희망봉 항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거리가 훨씬 단축되고 가는 길에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이국적인 항구들을 들를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항해자들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입니다. 수에즈 운하로 향하는 길목인 아덴만과 홍해 남부는 최근 몇 년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드론 및 미사일 공격 사례, 그리고 해적 활동이 간헐적으로 보고되면서 이 구간을 통과하는 요트들의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일부 구간은 항해 금지 구역에 준하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인 희망봉 경로는 어떨까요? 이 길은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우회하기 때문에 수에즈 경로보다 거리가 약 6,000km 이상 늘어납니다. 항해 기간도 이내지 3개월 더 소요되죠. 무엇보다 악명 높은 아프리카 남단의 거친 바다, 희망봉을 넘어야 한다는 심리적인 기술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요트 전문가들은 2026년 현재 희망봉 경로를 다시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에즈 경로는 예측 불가능한 인위적 위험이 존재하는 반면 희망봉 경로는 예측 가능한 자연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현대과학의 정밀한 기상예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희망봉의 거친 날씨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려 피해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예로부터 세일러들의 사이에서는 폭풍의 고지라 불릴 만큼 악명 높은 해상 날씨로 유명합니다. 이는 두 거대 해류의 충돌인 아굴라스와 벵갈라입니다. 아굴라스 해류는 인도양에서 내려오는 따뜻하고 강력한 난류이며 벵갈라 해류는 남극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한류입니다. 성질이 전혀 다른 두 해류가 만나면서 밀도 차이로 인해 해수면이 불안정해지고 짙은 안개와 불규칙한 거대한 파도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희망봉은 남위 34도 부근에 위치하여
남반구의 강력한 서풍대인 울부짖는 40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바다를 가로막는 거대한 대륙이 거의 없어 바람이 가속도를 얻으며 매우 강력해집니다. 이 강한 서풍이 따뜻한 아굴라스 해류의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파도의 높이가 급격히 높아지는 삼각파도나 거대 괴물파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희망봉의 계절별 기상 특징으로 겨울철 5월부터 9월 사이 대서양에서 발달한 강력한 저기압과 한랭전선이 수시로 통과하며 극도로 거친 폭풍우를 동반합니다. 최근 2024년도와 2025년 사이에도 겨울철 악천후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들이 화물을 유실하거나 운항을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여름철 9월에서 3월에는 케이프 닥터라고 불리는 강한 남동풍이 붑니다.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지만 해상에서는 여전히 항해를 방해하는 강한 바람으로 작용합니다. 역시 희망봉 해역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험난한 항로입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피할 수 없죠. 2026년 3월 현재 수에즈 운하 항로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통항이 불가능한 비상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요 해운사들은 2026년 초부터 수에즈 항로 복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왔으나 최근 발생한 대규모 무력 충돌로 인해 다시 희망봉으로 회로의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와 시간은 비용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목숨을 담보로 한 항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험을 하는 것이지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결국 2026년의 요트 세계 일주는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더라도 안전과 확실성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희망봉으로 향하는 긴 여정, 그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지중해행 티켓입니다. 요트와 예산, 현실적인 준비물 등 경로를 정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어떤 요트를 탈 것인가와 돈이 얼마나 드는가입니다. 먼저 요트의 선택입니다. 대양 항해를 꿈꾸는 이들에게 영원한 난제는 카타마란 쌍동선이냐, 모노월 단동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카타마란은 두 개의 선체 위에 거주 공간이 있어 넓고 쾌적합니다. 배가 크게 기울지 않아 멀미가 덜하고 항구에 정박했을 때의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구조상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맞았을 때 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모노월보다 큽니다. 반면 하나의 선체를 가진 전통적인 모노월은 구조적 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거친 바다에서 요트가 킬 발라스트로 인해 오뚜기처럼 복원되는 능력이 탁월해 전문가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는 요트입니다. 가격도 카타마란에 비해 합리적이죠. 다만 거주 공간이 좁고 항해 중 배가 늘 기울어져 있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항해 스타일과 예산에 달렸습니다. 안락한 거주성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당연히 카타마란을 선택하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당연코 모노월이 답이 될 것입니다. 요트를 구했다면 대양 항해를 위한 필수 튜닝이 필요합니다. 엔진룸의 철저한 점검은 기본이고 긴 항해 동안 전력을 책임질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 그리고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줄 조수기는 생존과 직결된 장비들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한 문제 예산입니다. 요트 세계 일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론 초기 예산, 즉 요트를 구매하고 세팅하는 비용은 수억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항해를 시작하면 생활비는 생각보다 합리적입니다. 제가 실제 항해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약 $2,500 2,500불, 한화 약 330만 원이면 대양 항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비용에는 식비, 유류비, 소규모 수리비, 그리고 가끔씩 들르는 말이나 정박료가 포함됩니다. 물론 호화로운 해변 리조트를 즐긴다면 비용은 치솟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바다 위 무어링 정박지에서 무료로 보내게 됩니다. 세계 일주는 돈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예산에 맞춰 요트를 고르고 그 요트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중해까지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은 한국인을 위한 항해, 팁비자와 행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일주는 단순히 배만 잘 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의 연속이죠.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파워는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이 항해 중에 만날 대부분의 나라, 동남아시아, 인도양의 섬들,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별도의 비자 신청 없이 도착 즉시 입국 도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트로 입국할 때 이 무비자 혜택은 행정 스트레스를 90% 이상 줄여주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실제로 항구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관세청 직원들이 환대하며 비교적 까다롭지 않게 입국 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도 좋은 순간이죠. 하지만 유럽에 도착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쉥겐 조약입니다. 지중해의 핵심 국가들인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이 조약으로 묶여 있어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입니다. 한국인은 이 쉥겐 지역 내에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중 총 90일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은 요트로 지중해를 만끽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제한을 어기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요트가 압류되거나 향후 유럽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해자들은 90일이 다 되어가면 쉥겐 조약국이 아닌 곳, 예를 들어 튀르키예나 알바니아, 북아프리카 국가들로 배를 옮겨 비자 런을 해야 합니다. 이 행정적 일정 조율이 지중해 항해의 성패를 가릅니다. 또 하나 2026년 항해의 필수 트렌드는 바로 위성 인터넷입니다.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서비스 덕분에 이제 대양 한복판에서도 육지와 다름없는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튜브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를 받아 안전을 확보하고 한국의 가족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고독감을 해소하며 무엇보다 배 위에서 업무를 보는 디지털 노마드 항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항해는 사회와의 단절이 아니라 이동하는 사무실이자 삶의 공간입니다. 다음은 지중해의 꿈으로 인도양의 거친 파도를 넘고 희망봉을 돌아 대서양을 거슬러 올라가 드디어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는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는 꿈에 그리던 지중해가 펼쳐집니다. 그토록 고생하며 이 먼 길을 온 보상은 달콤합니다. 이비자, 마요르카, 사르데냐 같은 환상적인 섬들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마리나에 배를 정박하고 현지 시장으로 걸어가 싱싱한 올리브와 치즈, 갓 잡아 올린 해산물을 삽니다. 요트로 돌아와 선상 위에서 와인 한 잔을 곁들여 요리를 해먹는 저녁은 지중해의 붉은 노을이 요트를 감싸 안을 때의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요트를 몰고 자신의 힘으로 이 역사적인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항구 도시의 골목을 걷다 만나는 현지인들은 여러분을 단순한 여행객이 아닌 바다를 건너온 항해자로 대우해줍니다. 지중해의 정박지에서 만나는 전 세계의 항해자들과 친구가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배를 오가며 파티를 여는 일상. 그것은 우리가 꿈꾸던 진짜 대안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결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바다는 정직합니다. 당신이 준비한 만큼, 당신이 견뎌낸 만큼만 길을 열어줍니다. 지중해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항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인하고 더 여유로우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언젠가 여러분의 요트 앞에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물살이 펼쳐질 그날을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산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지중해까지 가는 대장정의 굵직한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더 구체적인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겁니다. 영어는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그리고 위급 상황 시 의료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진짜 초보도 할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중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도대체 그 초기 예산, 요트 구매 가격은 얼마부터 가능한가요? 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중고 요트 시장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대양 항해가 가능한 최적의 중고 요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와 안전성을 모두 잡은 실질적인 매물 정보를 분석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항해의 꿈을 조금이라도 깨웠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바다의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항해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시작하는 요트 세계 일주 편에서 다시 만납시다. 순풍을 빕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